미국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들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네, 미국에 가시면은 소주보다는 위스키를 많이 드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최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저희 자이언트TV의 인사이트를 많이 보여주셨던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과의 인터뷰입니다. 현재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또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꼭지점 찍은 미국 주식 그래도 더 가나? 요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등이 전부 거의 최고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끝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요새 뭐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비해서 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계속 한 내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지수는 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한 15% 정도에서 많이 오르면 20%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4,400이잖아요. 네. 한 5,000 한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연초에 그 기업이익, 미국의 기업이익이 추정됐던 것보다 지금 22% 정도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연초에 만약 PER이 20배였으면은 지금 22%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 PER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주가도 같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PER이 더 비싸지진 않았어요. 결국은 기업이익이 너무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버블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한창 2분기 실적 발표 중이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기업 실적이 한 컨센서스가 10% 초반인데 성장률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추세를 보면은 한 15% 이상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역사상 최고점인 이 시점에서 미국 투자 해도 된다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밍 노리다가 다 놓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미국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 빅테크라든지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 그냥 뭐 언제 끊어서 언제 치고 나오고 이렇게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차라리 그냥 한 10년 하겠다. 길게 보고요. 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빠지는 때도 있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냐.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과거에도 미국에서 이제 주가가 쭉 장기 상승 랠리를 하다가 하락으로 대세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3%를 넘어섰을 때예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예, 1.2에서 1.3 정도 10년물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3%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아직 멀었죠. 지금 또 델타 또 변이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또 것들이 좀 더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 안정이 돼 있고 만약에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릴 거다, 뭐 긴축을 할 거다 이런 것들도 계속 뉴스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도 주식시장은 계속 짱짱하게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보통은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고 투자 수요가 많고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도 반드시 동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벨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레벨이 거의 3%를 넘어섰을 때는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채권이 또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그때 조심하시면 되지 지금부터 벌써 그럴 필요는 없다. 최근에 좀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 전망이 나오는데 우주항공주 요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잖아요. 좋게 봅니다. 이제 미래로 가는 처음 시초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좋게는 보는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그거예요. 아직은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고 지금은 사이클상으로는 투자 사이클이에요. 일단 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도 좋은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이럴 때 매출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부분만 잘 감내하신다고 그러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좀 너무 위험한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뭐 버진 갤럭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요것만 상장이 돼 있고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개 다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나눠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관광만 하는 거냐, 아니면 위성 사업을 띄워가지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버진 갤럭틱은 이제 관광 위주로 가는 거고,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자기만의 플랫폼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위성 자체로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망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보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 산업 쪽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매출이 우주 산업보다는 더 빨리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8월 달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야 돼서 사실 이렇게 대표님께 조언을 얻으려고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이제 미국 주식 대부분 하고 계신데 뭐 안 하고 계시거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좀 너무 쉽고 당연하지만은 뇌리에 그렇지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미국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들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그 기업이 없으면은 전 세계가 안 돌아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제2의 코로나가 오거나 제2의 금융위기, 리만 사태가 터져도 그런 기업들은 꿈쩍도 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이 이제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구글이나 애플의 iOS가 없으면은 사실은 스마트폰 자체가 안 돌아가잖아요. 앱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야 네이버가 있지만 전 세계는 다 80% 이상이 구글의 그 서치 엔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어떤 위기가 오거나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에요. 거기다가 실적까지 잘 내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없으면은 세계가 안 돌아가는 기업은 하나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차 없어도 다른 차들 많고요. LG화학 없어도 CATL 있고 화학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등에서 10등까지 대부분이 없어도 글로벌 경기 돌아가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많이 올랐거나 말거나 제가 적립식으로 월 이렇게 불입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안 망하니까요. 네, 그런 이유가 제일 크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국 투자할 때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주의해라, 이런 건 좀 있을까요? 네, 그 있죠.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0배 넘어가는 건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PSR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안 나오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게 30배 이상인 거는 버블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는 밸류는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다는 분들도 계신데, 투자 공부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가셔서 이제 미국 전문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네. 이런 채널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의도했던 딱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보나 이런 쪽은 하루 늦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등, 2등 업체, 네, 또는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로 압축해서 투자하시면은 우리가 정보가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멀리 가는데 단기 뉴스들은 노이즈일 뿐이죠. 네. 이제 미국 가는 저에게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조언들이 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가볍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시면은 소주보다는 위스키를 많이 드십시오라는 그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소주는 한국 분들하고 드시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위스키는 외국 분들하고 드시기 때문에 미국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CEO를 만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아니면 성장하는 그런 큰 기업들에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만나시면서 그거를 한국에 직접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성장 산업이라는 걸 제일 그 현지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한국 투자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시면은 나중에 언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중요한 기업을 하는 친구들도 한국에서 투자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의 브릿지 역할을 하시려면은 소주보다는 위스키를 드셔야 돼요. 위스키 좀 독한데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컨텐츠를 할지도 차근차근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김태용 대표님의 조언과 더불어 더 좋은 컨텐츠를 마련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